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백종국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치학 개론에 대한 논의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와 함께 정치학 개론에 참가하는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 정치학 개론, 한국에서 이렇게 주로 개론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이 개론은 이제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교양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정치학 개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정치학에 대한 교양을 좀 제대로 쌓아보자. 어느 수준으로? 대학 수준으로. 중고등학교 때 수준이 아니고 대학 수준으로 교양을 쌓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요사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한국 사회에는 1948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성취를 보여줬어요. 특히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취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운 것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할상 싶은데 교양이 부족하다는 거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부터서 주로 유학 각종 경전을 통한 학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이 천자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학, 대학, 논어맹자리까지 나와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될 내용, 즉 교양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해요. 물론 뭐 교양대로 실천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론상으로 또는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교양은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가 이것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제 새로운 민주 시대의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을 했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민주 시민의 교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교양이 제대로 있느냐 하는 것이 큰 의문입니다. 뭐 옛날 어른 표현대로 말하면 참 교양머리들이 없어요. 그럼 요새 특히 판사, 검사, 의사 이렇게 주로 사자들 들어가는 사회 지도층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교양이 없어요. 우리가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이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직업별로 성범죄를 하면 의사가 일이라는 거 아니야.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한 분들 아니에요? 그는 대학 때 다 교양 과정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교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이 없다는 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교양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큰 슬픔이고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야 저는 그 이유를 알기는 알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딴짓 하는 사람들 있으면 엄청 나무래거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기 그 정치학 개론 시간에 등록해 놓고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는 있어요. 근데 저 가급적 이런 친구들은 그 강의실 뒤에 앉는다고. 그래 강의실 뒤에 앉아서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무슨 무슨 법학 개론 헌법 개론 헌법 문제풀이 이런 것들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뭐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전문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상 개론 시간에 와가지고 개론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해. 철학 개론 시간에 와서 철학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철학을 안 해. 그러니 사실 대학교 때 이 개론들을 다 들었다고 해서 교양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죠. 저는 비대면 수업도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쉬어가기 위해서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을 분석을 할 텐데 교양이라는 측면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중요한 정치학 개론 교양을 틀어놓고 이제 가서 딴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쫙 시간이 지나기만 바라고 그래서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 이게 무슨 교양머리 없는 일이냐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양을 들을 때는 교양답게 듣고 그러려면 말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하튼 교양 이야기 하다가 너무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이 정치학 개론은 교양 수업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학수 번호도 이제 다 잘 알고 있겠죠. 제대로 잘 적었죠. 그런데 학수 번호는 또 학교 사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정치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참가했어요. 그러면 이 정치학에 대한 교양을 배우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진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간다면 당연히 지도를 가지고 먼저 한번 볼 거 아니에요.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노선은 몇 개가 있고 운송수단은 무엇들이 있는지, 그렇죠? 이것을 또 누군가가 정리를 해주면 좋죠. 이제 정치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는 정리해 놓은 게 뭐겠어요? 바로 강의 계획서예요. 교수가 마련한 강의 계획서. 여기에 온갖 비밀이 다 숨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진주에서 서울 가려면 지도를 잘 검토해보고 자신의 가려는 목표, 그 다음에 소요되는 시간, 소요되는 재정, 또 자기 호주머니 사정 이런 걸 다 검토를 해보고 가는 것처럼, 그래야 지혜로운 것처럼 정치학 개론을 들으려는 학생들은 개론을 제공하는 강사가 준비한 강의 계획서를 제대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건 당연히 정치학 개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렇죠. 모든 과목을 다 할 때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강의 계획서를 구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지금 담당 강사는
백종국 교수, 제가 인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저 이제 은퇴한 지가 좀 되는데 어, 뭐 감사한 일인지 좀 뭐 버거운 일인지는 모르지만 학과에서 우리 학생 일반을 위한 교양 정치학계로는 선생님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실도 명예교수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명예교수실은 뭐 나 혼자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예교수님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백종국 교수가 누구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백종국 교수하고 한 학기를 지금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지내야 되는데 과연 정치학 개론을 잘 가르칠 사람이냐, 인품은 어떠하냐, 뭐 또 자녀는 혹시 어떠하냐, 뭐 이런 궁금증이 다 있겠죠. 궁금한 건 좋아요. 그러니 간단히 그 소개를 한다면 이제 소개할 때 제일 좋은 건 정통적인 건 이렇게 내처럼 홈페이지가 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딱이죠. 다른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이 정통적인 정보고 여기에 나온 정보와 충돌하는 것은 가짜 뉴스고 그런 거지 뭐. 여하튼 이 홈페이지에 보면 교수 소개가 있어요. 교수 소개에서 뭐 1953년에 태어났고 뭐 어디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학내외 직무를 뭐 두루 거쳤다는 등 또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방송에서 우연히 제 얼굴을 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시민들의 정치적 교양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 정치학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핵심은 학생을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는 연구를 잘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민주시민의 교양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그래서 그 시간을 크게 쪼개서 이 시민단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데 뭐 오래 하다가 보면 시민단체는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대표되는 건 그냥 그저예요. 대표라 그래서 별건 아니고 하여튼 시민단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점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변의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도 좀 하고 그런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교양을 좀 늘리기 바랍니다. 이제 연구실적 한국 자본주의 선택이 대표적인 저서인데 멕시코 혁명사 등을 해서 30권의 공저 역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지배연합과 산업화 전략해서 47편의 논문이 있다. 전공이 국제정치 경제라는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학과 경제학을 넘나드는 연구를 하게 됐다 이게. 사실 이제 이 연구 실적 논문 속에 여기 나온 논문은 전부 연구재단 등재지에 실린 논문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등재지에 실린 게 한 49편 되는데 뭡니까 93년부터 내가 2018년까지 지금 한 거지 19년까지 이렇게 사실상 2018년까지 이제 한 거니까 26년 7년 이제 연구를 했어요. 봉직을 했어요. 그때 49편을 했으니까 뭐
대략 한 1년에 등재지 논문을 2편 정도씩 실었다는 뜻이니까 뭐 나름 성실하게 연구 생활을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게 물론 저서까지 있으니까 이 저서가 이렇게 30권이나 되는 게 공저가 많아서 그래요. 이제 주로 공저고 내가 이 핵심으로 삼는 주저는 이 한국 자본주의 선택, 그 다음에 또 여기 멕시코 혁명사 이런 것들이죠. 다 한길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면 종이저서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한길사에서 그걸 이북으로 다시 판을 짜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북으로 얼마든지 사서 볼 수 있습니다. 역서는 이제 번역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공역으로 이제 하나 번역한 거 있고 혼자서 번역한 거 리스트에 미국 정치 경제론을 번역한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1827년에 나온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게 내가 번역할 때까지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 소개는 이런데 혹시 뭐 개인적인 소개를 하려면 이 재미있는 소개가 있어요. 우리 딸이 아빠의 67세 생신이라고 여기 검색을 아빠의 67세 생신이라고 하면 여기 제일 먼저 나와요. 유튜브에 여기 한풀티 아주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아빠? 어때요? 우리 딸인데 딸이 이쪽 전공을 해가지고 디자인 전공을 해서 동영상도 잘 만들고 그래. 참 이제 어지간히 손자 자랑은 이걸로 하고 여하튼 백종국 교수 소개는 여기 이제 끝내도록 하고 이제 한번 그러면 이제 강의 목표를 실제로 읽어봅시다. 이 강의 목표는 정치학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대학생들이 정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치란 특정한 공동체 내의 다양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힘을 둘러싼 역사적 활동이다. 물론 교수에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의고 나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정치학의 역사와 공동체적 선택의 내용 이를 실현하는 권력의 존재이다. 권력의 존재. 이게 우리가 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한국 사람들은 정치를 비하하고 또 정치적 무관심을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좋은 경향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식민지 잔재예요. 정치적 무관심은 식민지 잔재다. 왜? 권력은 식민 통치자들이 맡고 그 식민지의 신민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그 영화에서 그 표현듯이 개돼지처럼 그냥 권력에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권력 그거 왜 해갖고 이 지저분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골머리를 썩히냐 이러면서 정치적 무관심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썩은 놈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켜. 그리고는 막상 뭐해? 자기들이 권력을 농단하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 그러면 국민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기는 녀석들은 사실은 노예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녀석들이 그런 녀석들은 믿으면 안 돼. 아무리 거창하게 뭐 고상하게 보이더라도 정치에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정치적 무관심 뭐 또는 정치는 뭐 나쁜 놈들만 하는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저 사람은 식민지 잔재에 젖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네, 여러분들에게 정치학 개론을 지금 가르치는 이유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거 한 학기 해가지고 3학점 따는 것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권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권력이 뭐냐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을 지배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내려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정치학 개론을 가르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정치학 개론을 배우는 이유다. 그래서 사실은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학은 모든 학문의 종합이다. 왜? 바로 그 공동체의 최선의 상황을 만들려는 그 과정과 목표가 바로 정치학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혹시 들어봤죠?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저명하신 공자 선생님 콩츠 선생님도 그 논어에 기록된 대로 정치라는 것은 그 공동체와 개인들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게 뭐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예?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애비는 애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학을 배우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학 개론을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뭐 심리학을 하든지 뭐 기계공학을 하든지 뭐 전자공학을 하든지 생명공학을 하든지 뭐 뭡니까 우리 인문대 멋진 거 있죠. 고전 전통 무용을 하든지 뭘 하든지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
또는 무슨 뭐 일본국의 국민, 특히 시민 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정치학 개론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민주시민의 교양으로서 전공과정의 입문으로서 각종 자격시험의 준비로서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첫 번째 목표는 민주시민의 교양, 두 번째는 전공과정의 입문, 세 번째로는 각종 자격시험의 준비,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강의 주교재는 여기 밑에 소개된 교재가 아니고 강사가 준비한 정치학개론 2020 강의 노트다. 이것은 강의 노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서 강의 노트 원문이 강사의 홈페이지에 강의 자료 정치학개론 항목에 게재되어 있다. 한번 볼까요? 여기 강의 자료로 간다 이게. 이게 정치학 개론으로 간다 이거지. 정치학 개론으로 가면 여기에 제1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그 다음에 강의 노트, 표지, 정치학 개론, 강의 계획서 이렇게 다 있어요. 이 뒤는 이제 감상문 중에서 샘플 몇 개, 뭐 꼭 우수 감상문이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감상문은 어떻게 써야지 하고 좀 당황할까 싶어서 이렇게 썼어요. 이 감상문을 참조하려면 한국정치경제론 감상문 가면 더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자료를 내려받아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혹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활용하면 된다. 아직 디지털 자료가 익숙하지 않는 학생은 내려받은 강의록을 인쇄하여 학교 부근에 있는 제본소에서 제본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강의서에 소개된 기타 교재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구입하여 참조하기 바란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종이를 쓰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이 강의는 종이 사용 0%를 지향하는 녹색 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 그러면 벌써 꽤 전에 EBS에서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무심코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한국에 종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이 서울 넓이만한 열대우림이 1년에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한국에 종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 넓이만한 열대우림이 1년에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오 마이 갓.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우리가 돈 좀 있다고 종이를 펑펑 써가지고 열대우림 서울 넓이만한 500만 평방킬로미터를 없애고 있다. 이게 1년에. 그러면 10년이면 뭐야? 오 마이 갓. 물론 나무를 심기는 심겠죠. 근데 그게 자라서 클라 그러면 50년 걸린다고. 결국은 이 지구에 있는 열대우림을 지금 선진국 몇 나라들이 종이 쓰느라고 그냥 다 못 쓰게 만들고 있는 중 아니에요?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종이 말고 뭐 이게 이북으로 보거나 디지털로 보면은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강의 참가자들은 젊을 걸로 봐요. 뭐 노인들도 아닌데 꼭 종이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 있겠어요? 다 종이를 절대 쓰지 말고 다 이 디지털화 한 것으로 받아 쓰고 받아 보고 이러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제1강에서 제5강까지 강의가 종료될 때마다 한 편의 소감문을 제출해야 된다. 아까 소감문 보여주었죠? 소감문의 주제와 형식은 자유이며 길이는 최소한 A4 용지 이내이다. 강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여타의 다양한 소감문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기말론문은 10매 이내이다. 그 종이 쓰지 말으라는 거, 다 디지털화해서 하라는 거. 따라서 모든 과제는 경상대학교 일러닝 강의홈의 과제 제출 코너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 전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과목의 평가는 출석 10%, 소감문 5편에 10%, 기말론문 40%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 교재는 여기 아주 좋은 책 3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북으로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정치학 개론을 공부했으면 이런 책들은 구비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 이게 강의 일정을 크게 보면은 제1강 우리는 왜 정치학을 배우는가에부터 시작해서 2강 정치사상과 정치사회학, 그 다음에 3강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강 정치과정과 정책의 선택, 5강 국제정치 이해, 6강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각각 감상문 끝나는 대로, 강의가 끝나는 대로 그 감상문을 하나씩 써내는 겁니다. 이 과제에 가면은 감상문이 과제인데, 이 과제에 가면은 요 강의들이 끝날 때 감상문을 하나씩 이렇게 쓰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되게 끝나고 일주일까지.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감상문을 써도 돼요. 이제 그러나 강의가 끝나고 각각의 강의가 끝나고 일주일 이내로 감상문을 쓰지 않으면은 그 감상문 코너가 닫혀요. 그러니까 닫힌다는 게 클로즈 된다 이거지. 그런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강의 동영상을 좀 더 자세하게 했는데, 과목 속에 A, B가 있고, 이렇게 과목 속에 A는 강의 계획서를 하는 것이고, 과목 속에 B는 여기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가면 1-0강에서부터 1-6강까지 7개가 있고, 그 감상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2강은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하면은 지겹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적어도 한 30분까지는 좀 참을 수 있는데, 30분 이렇게 넘으면 아주 곤란, 이렇게 지겨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딱딱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앞에 이 나온 순서와 요 밑에 강의 동영상 그 타이틀은 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강, 4강, 5강, 6강까지 해서 끝나면 마지막에 학기 말에 줌으로 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기 중에 일방적으로 사실은 강의만 들었는데, 이때 생긴 의문, 여러 가지, 정치학에 대한 것도 좋고, 일반 교양에 대한 것도 좋고, 또 백종국 교수에 대한 것도 좋고, 여하튼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거 내가 답변할 만한 거 있으면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중요한 질문들이 있으면은 따로 이렇게 메모해 두었다가 그때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논문을 내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해야 될 일의 총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도만 보여줬으니까 이 지도를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정치학 개론 부디 즐기고 같이 좋은 시간이 되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그 정치학 개론의 소개는 이 강의 계획서 설명으로 끝났는데 더 이제 좀 깊이 그러면 이 예를 들면 감상문을 쓰거나 특히 기말 논문을 쓰려면 어떻게 쓰면 좋으냐, 또 여기에 보면 각종 자격시험 준비로서 유익하다고 그러는데 자격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과목 속의 B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 속의 B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